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얼마 전에 5호선 연장 노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김포시의 일부 지역, 또 인천시 일부 지역의 땅값, 또 아파트 값이 좀 들썩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 또 그러한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전에 또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 연장선이 발표가 된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은 이러한 뉴스에 그냥 상승합니다. 네.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상승한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뭐 예타, 또 실시계획 승인, 뭐 등등등 착공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개통되는 시점은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지하철 연장 노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 조금 어떤 추이를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물 경기, 또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여부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어찌 보면 호재성 발표가 난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또 오를 때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호선 연장 노선안. 자, 매일경제신문의 내용인데요. 자, 일단 5호선 연장 노선안. 국토부 자료를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녹색이 조정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화, 그다음에 여기 지하철역 생기고 또 장래, 여기 이제 시내폴리스죠. 그다음에 풍무역, 그다음에 감정역, 장기역, 그다음에 구례역. 지금 이제 여기가 1 한강 신도시. 나중에 이제 여기가 2 한강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곳들이 또 상당히 매력적인 동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여기 시내폴리스가 생기는 곳과 그다음에 장래 이런 곳들도 또 상당히 조금 독특한 그런 지역이다. 우리가 이제 사실 김포 도시철도 보면은 김포공항에서 고촌, 풍무, 사우, 걸포 북변,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양촌인데 사실 장래라고 하는 이런 곳들은 또 처음 들어보는 지명입니다. 다만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5호선 연장 노선, 수혜 아파트, 탑. 자, 여러분, 지하철 노선은 일단은 돈이에요. 지하철 노선이 생기는 곳, 특히 여기 생기는 곳들은 정말 어마무시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매는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경매를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경매 상식. 오늘은 소멸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소멸주의는 뭡니까? 자, 소멸주의는 낙찰자가 낙찰받고 잔대금 납부하면, 자, 잔대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경매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해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통상은 등기부의 하자들 거의 다 소멸하죠. 그다음에 임차인들도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잔대금 납부하면 사실상 거의 다 소멸한다. 물론 이제 아주 가끔 일부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흔치 않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1월 24일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개강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1월 반을 놓쳤다면 2월 14일, 그 다음에 2월 28일 계속해서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1년 투자클럽반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를 위주로 하는 반입니다. 덤으로 뭐 주식,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등을 함께 한다. 1, 3주는 현장에 임장을 간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 4주는 저희 학원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의 아파트 첫 번째 아파트는요. 김포시 풍무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김포시 풍무동
김포시는 관할법원이 부천지원입니다. 2023 타경 36938 물건번호 1번. 자, 풍무동의 풍무 푸르지오 1단지 18층. 층은 좋아 보이고 감정가는 6억 2,600만 원. 한 번 떨어진 4억 3,82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등기 채권액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약 9억 원 정도 있다. 깡통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 건물의 전용 면적은 25.69.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형 아파트. 토지 면적은 17.12니까 일단 반절 이상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 쾌적할 것 같다. 자, 이 아파트 관심 있다. 그러면 2월 22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1호선 송내역 근처 부천지원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6년산 8년차. 괜찮죠, 여러분? 35층 중에 18층. 좋다. 전용 25, 대지권 17. 좋아 보이고요.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9년 6월 3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으니까 통상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소멸주의에 의해서 낙찰자가 돈 내면 모두 소멸된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 위치는 여긴데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에서 도보로만 한 1, 2분 거리.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5호선 연장선이 요렇게 와서 한강 시내폴리스 왔다가 풍무 왔다가 이제 요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충 그죠? 예.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다.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6월 3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으니까 떠하는 임차인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도 직접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도 이 같은 평수의 매매 사례 1, 2월 달에 5억 3천, 그리고 11월, 12월 달에는 6억 원을 돌파하는. 예,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수혜 아파트 두 번째는요. 김포시 감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사실 김포시의 감정동 하면 약간은 좀 낯선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호선 연장 노선안이 이쪽으로 지나는 거니까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포시 감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40470, 물건 번호 1번. 푸른마을 2단지 2층입니다. 공급 면적 33평형, 2억 7천인데 한 번 떨어진 1억 8,900. 일단 싸 보이죠? 전용 25. 대지권 19니까 나중에 이를테면 재건축을 할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1월 30일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구천지원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1년산, 한 23년 됐죠? 네. 10층 중에 2층, 전용 25, 대지권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화생명보험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돈 내면 다 없어지고,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일단 이 아파트는 현재는 여기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걸포 북변역으로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느낌적으로는 감정력이 아마 이쯤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혜택을 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특별히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푸른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장에 가보면 통상 이제 신안 실크밸리, 그러니까 신안 아파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작년도 같은 평수 매매 사례가 2억 4천, 2억 3,200. 따라서 이번 최저가 1억 8천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싸 보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수혜 아파트 세 번째는요. 인천시 불로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5호선 연장 노선이 이제 인천도 좀 지나가죠. 검단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천 서구 불로동. 여기는 이제 관할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지원이 아닙니다. 인천 서구 불로동의 퀸스타운 동성 아파트. 2단지 3층의 아파트. 공급 면적 32평형. 감정평가는 2억 4,100. 한 번 떨어진 1억 6,800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전용은 25.71. 토지 면적은 뭐 보통 그런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이 있다면 2월 2일 날 입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9년산, 그러면 25년 됐죠? 20층 중에 3층.
전용 25, 대지권 12.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2013년 6월 26일 날. 여기 이제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니까 전혀 문제 없고 전부 다 소멸주의에서 소멸한다. 자, 현재 이 아파트는 이제 여기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도 연장선은 이렇게 왔다가 이제 감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검단 사거리요. 걸포 북변역 중간에 이제 지하철역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3년 6월 26일자 근저당권. 이모 씨가 있는데 전입신고가 느리죠? 그럼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작년도에 같은 면적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2억 3천. 그 다음에 11월 달에 2억 6천, 2억 5천. 가격이 나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수혜 아파트 마지막 네 번째 아파트는요.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장기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 타경 3656 물건번호 1번. 장기동의 한강 센트럴 자이 2단지 네, 12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이 34평형. 감정가는 5억 1,300. 한 번 떨어진 3억 5,900. 30% 저감된 거니까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25.71. 대지권은 미등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대지권이 감정평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입찰은 2월 6일자. 깔끔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2017년산. 그러면 7년 차. 괜찮죠? 25층 중에 12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미등기.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2017년 8월 28일.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한다. 자, 이 아파트 단지는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장기역에서는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장기역이 지금 이제 김포 도시철도 나중에 5호선 연장 또는 이제 GTX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역이 꽂힌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장기역 근처가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8월 28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보니까 대지권은 미등기였지만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대지권 감정 평가에 포함됐다. 그래서 나중에 낙찰자가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이 아파트 2023년도 작년도 같은 면적 매매 사례 4억 4천, 4억 6천, 4억 9천까지 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러분, 오늘은 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 아파트 4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지하철 역사가 생길 만한 곳 또 초역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 또는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온다면 그런 부동산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5호선 연장, 노선 그 각각의 역이 생기는 곳들을 좀 임장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요. 투자에서도 최고의 수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